퇴비 공장에서 벌써 굉장히 잘 발효시킨 게 있어서 여기 덮었는데요. 이걸 덮는 이유는 날씨가 지금까지는 뭐 무난하게 거의 따뜻한 날씨로 유지되어 오다가 갑자기 지금 기온이 급강하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고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아직까지 뿌리 활착이 확실히 다 잘 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어린 묘야 상태에서 너무 갑작스런 기온에 급강하하는 이런 기온에는 뿌리에 스트레스가 심하고요. 그리고 아직 활착이 덜 된 상태에서 타격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있고 봄 되면 어느 정도의 비가 오면 이 퇴비하고 섞여내리게 가지고 퇴비 효과도 상당히 있을 테고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목적으로 덮는데 너무 많이 덮으면 안 돼요. 대사장애가 생겨가지고 질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이렇게 덮어줍니다. 땅 거죽에 퇴비로 약간의 피막을 형성해 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 부직포를 덮어서 보온 처리를 할 작정입니다. 그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쌀쌀한 그런 바람이 붑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닥친다 하는 예고가 이번 주말에 예고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양파를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분 퇴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짝 도포해 놓았습니다. 1차로 멀칭 비닐이 이렇게 마늘 비닐, 양파 마늘 비닐로 2차 멀칭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온이 아마도 2도 내지 3도 정도 더 따뜻하게 되어 있고요. 마늘에 비해서 양파는 추위에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잘 견딜 것이지만은 아무런 보온 조치를 안 하고 두면요, 최소한 10% 내지 뭐 5% 정도는 감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수되는 양이 굉장히 아까워요. 그래서 양파가 지온으로 따져서 양파를 심은 곳의 땅 온도가 영하 6도, 이렇게 양파 뿌리가 있는 곳에 온도가 영하 6도 이하 내려가면 양파가 견디질 못하고 죽는 것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수가 되기 마련이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실을 쓰고 여기 멀칭 비닐을 해놓고, 멀칭 비닐을 해놓은 다음에 양파 심은 곳의 구멍, 그 구멍마다 다 흙으로 덮어 주었고요. 그렇게 되면 더 따뜻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분 퇴비로 다시 이렇게 그 위에다가 살짝, 너무 두껍게 덮은 건 아닙니다. 살짝 이렇게 덮어 가지고 지온도 보호하고 잡초도 방지하고, 그리고 어차피 양파 1차 추비 2차 추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어분 퇴비로 전체적으로 덮어주면 보온도 되고 잡초도 안 나고 그리고 영양분도 제공하고요. 그래서 1차 추비 2차 추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분 퇴비라고 해서 어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만드는 퇴비 공장에서 복합비료도 굉장히 많이 여기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복합비료가 굉장히 많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 추비 2차 추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비가 오면 마늘로 아무래도 영양분이 될 테이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분 퇴비로 덮었기 때문에 식물의 씨앗, 뭐 잡초들의 씨앗 같은 게 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참 많고요. 봄이 되면 이걸 양파가 빨아먹고 굉장히 굵고 큰 실한 그런 양파가 생산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좋은 점이 양파가 뿌리가 왕성하게 활착이 되거든요. 이 뿌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뿌리가 월동하기 전에 잘 살아붙은 것은 이게 봄이 되어서 잘 되었으니까 그런 거는 냉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 동해를 받지 않고 뿌리가 신통찮게 활착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죽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뿌리가 활착이 잘 된 것은 이게 웬만한 추위도 잘 견디거든요. 약한 놈부터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보온 조치, 멀칭을 하고 그 위에 어분 퇴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덮는 것은, 이렇게 쫙 덮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덮는 것은 굉장한 보탬이 되고요. 왕겨나, 물론 왕겨나 집도 보호는 잘 되겠죠. 하지만은 왕겨나 집에, 그게 집 같은 게 언제 발효가 되고 썩어서 그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이 상태로 숙성이 다 된 그런 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추비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 여기 사흘 늦게 심은 이쪽에는 강선을 박아 가지고 여기다가 부직포로 터널을 씌워서 그렇게 해서 보온을 해줄 작정이고요. 한쪽은 덮지 않을 작정인데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작년에 터널을 씌워 봤더니 이게 터널을 씌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터널 씌운 곳하고 터널 씌우지 않은 곳하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터널을 한쪽은 씌우지 않고 겨울을 한번 지내보고요. 그리고 한쪽은 터널을 씌워서 부직포로 야물게 싸가지고 한쪽은 보온해 줄 작정입니다. 터널을 씌우기 전에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요. 물론 병충해 작업은 다 해두었습니다. 살균제도 충분히 살포해 두었고요. 살충제도 살포해 준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한 가지 또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크게 만들고 적게 만드는 것은 뿌리가 얼마나 실하게 자리 잡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부직포 씌우기 전에 풀빅산 같은 거 참 좋은 겁니다. 조금 값이 비싸요. 값은 비싸지만은 미량 원소들을 운반해주고 양분 흡수를 촉진하고 뿌리 활착에 관여해가지고 뿌리가 잔뿌리가 제대로 대번식이 잘 되도록 그래 하는 그런 걸 위해서 풀빅산을 한번 살포해 주고요. 풀빅산하고 함께 아직도 이 중에는 활착이 잘 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은 중간중간 제대로 조금 신통찮은 게 보입니다. 그거까지도 다 데려가기 위해서 여기에 밝은제를 여기 살포해 준 다음에 풀빅산하고 밝은제하고를 살포한 다음에 터널을 씌울 작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회사는 뭐 어느 회사 제품이든 뭐 비슷비슷합니다. 풀빅산은 조금 비싸고요. 그리고 밝은제는 싼 것도 많이 있으니까 편한 대로 사서 겨울에 동해 입지 않도록
터널을 씌워주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생리활성제를 한 번씩 살포해 주시면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걸 살포해 준 다음에 여기 터널을 씌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더 빨리 심은 양파는 그냥 보온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이렇게 두고요. 옆에 사흘 뒤에 심은 10월 28일 심은 이 양파는 이렇게 부직포로 보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칭 씌우고 그 위에 어분탭이 덮고 그 위에 부직포 이렇게 따지자면 3중 보온을 해둔 상태입니다. 나중에 내년에 양파가 어떤 쪽이 더 훌륭하게 수확량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직포를 고정할 때는 이 점적 고정핀이 참 좋습니다. 흙 있는 데서 찍어 가지고 이 골이 튀 나온 거를 점적 부직포의 끝에 살짝 집어주면요, 웬만하게 흙으로 덮어 놓는 것보다 더 잘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마늘은 부직포를 덮을 때도 양파처럼 터널을 씌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늘은 전체가 이파리이기 때문에 바로 부직포로 바로 눌러줘도 전혀 꺾이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하지만 양파는 이런 식으로 덮으면 내공이 처음부터 내공이지 않습니까? 내공이 부러져 가지고 아예 성장점도 부러질 수가 있고 이래 가지고 큰 피해를 보기 마련이라서 마늘을 덮을 때는 바로 덮고 양파를 덮을 때는 부직포를 덮을 때는 광선을 설치해서 덮는 것이 바람직합니다.